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기관의 선방 속에 강보합권에서 겨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은 4원 5전 오른 1,154원 6전에서 거래 마치면서 장중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시장은 0.7% 상승했습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는데 뚜렷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고 또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일자리 진전이 멀었다면서 강한 고용 지표를 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연준 위원들이 현재 MBS 채권을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주택 버블이 늘어나고 있다는 평가 때문에 테이퍼링 의사는 지속적으로 시사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실시간 개장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실시간 소통 창구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실시간으로 활발한 주식 이야기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 목표가 달성했고요. 엑세스바이오는 17%, 비트컴퓨터는 26%, HLB는 43,000원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목표가 64,000원인데 현재 5%대 강세 보이면서 수익 챙겨가고 있고 한라홀딩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7%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 아난티와 이화공영 두 가지 있는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포트에서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10%, 이화공영은 3%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기 전에 시크릿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서울경제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크릿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되고 8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인데 혹시 관심 있거나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시크릿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 우리 시장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은 다행히 양대 지수 모두 예상 체결가 상승 출발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0.3%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전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칠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 시장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만 잘 나가요. 미국 시장 잘 나가고요. 한국 시장 어중간하고요. 중국 쪽 종합권 증시 상해종합이라든가 신천 쪽, 홍콩 항생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한국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한국 시장이 장 초반에 괜찮았다가 오후장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한 케이스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종합이라든가 항생 쪽 같은 경우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더 나와줄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제한적인 상승이에요.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들어서 오전장에 좀 강했다가 윗꼬리를 달고서 밀리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좀 밀어주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여전히 시장은 박스권역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5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54원 60전에 종가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된다면 1160원짜리대까지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 자리대를 좀 보게 된다면 382 반등 자리대가 1160원 부근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대가 480일 자리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가 오게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선물입니다. 최근에 이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기관 쪽도 일단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사고팔고를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 중화권 시장이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선물에 대한 부분들 어제 같은 좀 급격하게 줄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오늘 매도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뭐 반등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흐름들을 좀 잠깐 보면 거래소 30분봉입니다. 30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 242평이 항상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7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242평짜리대가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60, 52자리대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 하락세 때, 단기적으로 이 하락세 때 상단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저항 자리대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요번에 이제 240평을 밀리는 이탈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1045포인트 요 자리대를 안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매물사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와 LG 합작사를 좀 설립을 하죠. 전기차 15만 대의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증설을 필요하겠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상장하고 난 이후에 바닥권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탈철기 좀 만들고 있는 대보바그래틱 장비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횡보 좁은 박스권역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포인테크도 마찬가지로 공모가가 34,000원대인데 주가는 22,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방향성이 한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PNT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견고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1선 기준으로 해서 접근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신에서 좀 나온 부분들인데요. 반도체 장비 주문액이 6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텍이라든가 아니면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실적이 좋은 유니셈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홍콩정 쪽에 유니테스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 정비줄 쪽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관 신주를 좀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는 자이SND예요. 어제 실적 발표인데 괜찮게 나왔습니다. 박스권 상단 자리대에 위치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또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로터스입니다. 바닥을 다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고점 박스권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3만 원 정도대, 그 정도까지 눌러주게 된다면 분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9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는 건설 업종들이 부동산 관련 브리핑에 힘입어 상승에 성공했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2분기 호실적에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 관련주들 흐름 영향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667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54% 이상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에서만 7조를 벌었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자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금도 1,808달러, WTI 가격은 72달러 부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300원 하락하며 78,9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0.8% 이상 올라가며 현재 가격은 11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44만 4,500원, 카카오는 14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시가총액 상위 5위 종목으로 들어왔는데요. 현재 0.6%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삼성 SDI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자회사들이 힘을 쏟고 있는데 삼성 SDI 현재 7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과 현대차도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38% 소폭 상승하며 전일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전일에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조금 더 힘있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0.5% 상승하며 1,041선, 코스피 시장은 0.35% 올라가며 3,24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870억대 벌써부터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수급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제약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상승에 성공합니다. 카카오게임즈가 1.7%로 가장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 95,600원까지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제약주와 반대로 헬스케어주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현재 가격은 11만 1,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4% 급등하며 28만 2천 원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에 성공했습니다. 시젠이 0.69%로 가장 큰 폭의 상승 보여주며 7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가 가장 상승폭이 적습니다. 현재 0.14% 상승하며 35,600원에서 시작합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자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보기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허반석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인사를 먼저 드렸고요. 포트를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네, 오리온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16%, 목표가 50만 원대고요. 삼성 SDI도 18% 이상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삼성 SDI 현재는 수익률 20% 가까이 달성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마트도 플러스 8%대, 에스코넥은 2.58% 챙겨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SFA와 KH 바텍입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도 소개해드린 종목들인데 KH 바텍이 특히 플러스 5%대 수익률 챙겨가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 위원님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번 인사드리는데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시작하자마자 좀 매수하는 모습 보이더니 다시 전환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 하락을 조금 만회하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는 그래도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였지만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하기에는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들이 어제 시장을 느꼈을 강도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간 조금 조정 요인, 변동 요인으로 불려왔던 중화권 증시에 대한 우려가 어제 일부 조금 완화되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요. FOMC 관망 심리도 이제 일부 제거를 해도 되는 변수로 조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페드는 인플레 우려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이 두 가지의 우려 중에서 중립을 선택하면서 그래도 잘 이번 FOMC 회의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으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반대로 테이퍼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페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어딘가에서 발언 수위를 잘 조절했다라고 이번 FOMC 회의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은 어닝의 증가가 유효하면 지수 우상향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살펴보려고 질문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5월 27일자로 주유소 포트폴리오에도 편입을 했고 추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면서 포트폴리오 내 금액 기준으로는 2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5만 6,637원으로 현재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카운트가 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추가 인수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 50%에서 67.5%로 이마트의 지분율은 높아졌고 나머지 32.5%는 싱가포르 투자청이죠. GIC가 수유를 하게 됩니다. 이마트가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를 지분 확대를 했다는 게 단순하게 지분 추가 확대했구나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덩치가 좀 큽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약 2조 원 후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마트의 연결 이익으로 이제 편입이 됩니다. 앞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에 연결 자회사로 연결 이익이 편입이 되게 되면 기존 이마트의 연결 이익에서 약 60%에서 70%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9년도, 20년도 각각 순이익의 절반가량인 600억 원씩 주주배당을 실시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마트가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상품권 발행이었죠.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현금 흐름에도 긍정적인 효과인데 이 부분들은 모멘텀 투자에서 구독자분들께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상품권 발행을 통한 현금 창출은 이자가 없는 부채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마트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자산 가치입니다. PBR 기준으로 0.1 이하로 평가받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스타벅스는 야구단과 함께 이마트 전면에서 활약을 하게 되겠고 연일 여름 하면 스타벅스에서 상품으로 주고 있는 그러한 굿즈, 마케팅 이런 시너지가 이 마트와 함께 얼마만큼 조금 시너지를 낼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마트를 보면서 장기라는 관점은 1년보다도 더 긴 장기를 보시면 2년, 3년 뒤에 이때 당시에 허반석이라는 전문위원이 이마트를 플러스 알파 요인 SSG.com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그리고 호텔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2, 3년 뒤에 이마트의 주가가 얼마만큼 갈 수 있을까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재차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방송을 시작하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8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한 기업인데요. 최근 대북 관련 이슈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추가 상승이 그냥 이슈에 의한 상승인지 아니면 그만한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체력을 보유했는지 그 부분을 구분해 보신다면 이후의 흐름도 조금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사업 부문으로 따지고 보면 철도, 방산,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수소와 로봇이 있을 겁니다. 철도는 KTX와 GTX 관련된 이야기가 국내에서 더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해외 수주와 발주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용배 사장 해제 이후에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철도 부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으로는 국군의 주력 전차인 K1A1 그리고 K2 차륜형 장갑차인 K808 여러 부분으로 방산 쪽에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는 수소 리포머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수소 충전소, 수소 트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업데이트된 부분들은 결국엔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부분인데요. 방산 쪽에서는 위험물, 폭파물 탐지 로봇 개발이 되겠고요. 산업 쪽에서는 근력을 보완시켜주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농업 쪽이나 아니면 좀 위험한 곳 한전과의 MOU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현대로템의 모멘텀은 각 분야마다 거의 1대 100, 100분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 15,000원, 16,000원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재차 말씀드렸던 구간이 2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수익 극대화를 한번 누려보시자라는 말씀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작전 리포트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BH입니다. BH는 지난 저점에서 18,100원, 50원 구간에서 한번 주유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요 투자 포인트를 짧게 말씀드리면 북미향 고객사 물량 증가, 아이폰 13 출시 효과, 그리고 RFPCB 사업 부문에 있어서 경쟁사의 사업 철수에 대한 부분들이 연이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가 상승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점유율 상승과 판가 상승, 그리고 이 외에도 5G 안테나나 EV용 FPCB, 어플리케이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앞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최근 급상승 이후에 단기 조정을 거쳐서 우상향 추세는 깨뜨리지 않고 가겠다라는 생각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요일과
작정 리포트를 합쳐본다면 꼼꼼히 다시 보기 해야 할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조금 강력하게 매수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수급적인 포인트만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전혀 손색이 없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시황과 이마트, 현대로템, BH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드렸고요. 허반석 위원님이 정말 잘 아시는 세 가지 종목들 점검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장 아직까지 상승세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특징주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HN입니다. 에코프로 HN은 에코프로의 환경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된 종합 환경솔루션 회사인데요. 올해 5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지난 15일 보통주 한 주당 신주 3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고 오늘 권리락 발생하면서 상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 급등하면서 10만 5,100원까지 올라갔는데 또 한 연구원은 에코프로 HN의 실적이 모두 환경사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에코프로 HN 정말 꾸준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권리락이 발생해서 일봉상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현재 23%가량 급등하면서 상한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다음 종목 웅진입니다. 네, 대표적인 윤석열 전 총장 테마주로 묶이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웅진의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윤 전 총장과 같은 화평윤씨 집성촌을 연고지로 두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주가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13% 급등하며 3,3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웅진은 그동안 주가 많이 조정받다가 최근에 정말 강세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현재까지 1,000원 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한 30%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로다입니다. 최근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로다가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 따라 해외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에 주가 상승 가파릅니다.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 이런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피부과 전문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업체인데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영업이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란 판단입니다. 현재 주가는 4% 이상 올라가며 17,0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이로다도 최근에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7월 9일 22,000원대에서 시세가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5일선에서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18,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다시 한번 17,1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시간에서 급등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네,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최충성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주식 시황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특징주를 하고 와서 목이 좀 메이는데, 자, 3대 지수가 아니라 양지수가 지금 상승세를 견고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1,700억이나 사들이는 모습인데, 오늘 오후장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상황부터 특징주까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개정사항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또한 이제 살짝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면서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는 FOMC 발표 속에 좀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존 통화 정책인 제로금리 유지나 그런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목표치를 좀 향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테이퍼링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시사를 했어요. 가능성을 좀 언급함에 따라서 안도감 그리고 불안감이 좀 공존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호재가 없다라면은 딱히 시장 상승을 이끌어 만한 그런
호재가 없다라면 지금 시장 방향성을 좀 탐색하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간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고점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는 그런 시장이고, 사실 호재가 굉장히 부재하기 때문에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 이겨내시면은 분명히 그만한 보답은 있을 거니까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일단 기업 실적과 유동성의 측면을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대응 여부를 좀 검토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경계감 가지시면서 방어적으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이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일단 금융투자 물량,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투자 일정 부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좀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양지수 모두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폭을 좀 늘려가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시장이 흔들릴 때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매도를 살짝 하고 있다가 매도폭을 늘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따라 밀렸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 여부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3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살펴볼 종목은 넥스트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강한 상승의 모습이 나왔어요. 일단은 상한가 달성을 하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다음 거래일 정도 오늘, 그러니까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5일선 지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자리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 올려 쳐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5일선 지지가 되지 않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비중 조절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고, 지금 매물대 기존에 이제 신고가를 달성했던 29,950원 구간인데, 일단 저 구간의 매물 소화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단기간 매물 소화를 해주는지 좀 여부를 검토하시고, 지금 좀 늘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매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3만 원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검토하자. 일단 지금은 상승이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체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 여부 검토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델타 변이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인도 델타 변이 치료제, 변이 치료제 억제 관련해서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 재료,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상 바닥권에서 지금 천천히 흥보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략 가능 지점이긴 하지만,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하거나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경계감을 어느 정도 가지시고 짧게 차트 기술적으로 짧게 접근을 해서 바닥권 메리트, 적점 메리트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시고, 짧게 좀 파시고, 상승이 나오면 팔고 다시 밑에 잡고, 이것들을 좀 반복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델타 변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해 주시고, 작년처럼 상승이 좀 크게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너무 큰 기대감으로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는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기대감과 이제 큰 목표가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상승을 크게 할 만한 그런 섹터나 흑색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남기획수가 좀 반등을 하는 것이다, 좀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다만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어제 이제 정상회담 진행하지 않겠다. 통신선 관련 최근에 3일 동안 통신선 그다음에 정상회담 관련해서 아직은 논의된 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어제 타익 시장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이 좀 언급이 나오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남북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임기가 거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슈는 있으나 상승 여력은 남아있으나 너무 크게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섹터로 가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남북경협주가 좀 수혜를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점만 좀 기억을 하시고 짧게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과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증시 상승세 유지하는 가운데 세 번째 주자인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008 최재원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장중에 주식 매수하실 때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챙겨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개인들이 매도 전환했고요. 기관들이 시장을 떠받들어주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로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기관이 코스피 시장을 이렇게 힘있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증시 상황을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역시도 이제 출발은 나쁘지가 않은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증시가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도 한데 역시 중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의 개장 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이제 중국 증시가 저렇게 매우 며칠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을 때도 이제 국내 증시는 잘 버텨줬고 미선물 시장도 나쁘지가 않으니까 이대로 저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방향을 틀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이 3,450까지 올라줘도 이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있는 현금을 다 매수하자 이렇게 말할 만큼의 자리는 아니고 그 정도의 정도도 아니고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이 풍족한 느낌은 아니니까 종목 선정을 굉장히 신중히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그널 드릴 종목 질문 들어온 거 보면은 해성옵틱스 이제 주가 전망은 해성옵틱스 이거는 저도 봤었던 종목인데 먼저 뭐 하는 회사인지 가볍게 보고 가실까요? 해성옵틱스 렌즈 및 카메라, 모듈 등 광학 부품 전문 업체 주 고객사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차트 잠깐 봤는데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이제 차트만 딱 대충 보면은 이 차트가 전형적인 설거지 차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차트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낙주 매매라고 하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느 정도 지켜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차트가. 물론 당장에 매수할 정도로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보면은 어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20% 정도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호재와 함께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흐르다가 어제 대규모 이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짧게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제일 기본적인 유상증자 형태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이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죠. 이제 해성옵틱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이제 가진 주식수에 비례해가지고 신주 인수권을 얻고 그렇게 돈을 내고 싼 가격에 신주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주주의 선택이고. 구주주 배정 유상증자면은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건데 또 그 작게인가 싶을 텐데 그 규모가 너무 큰 게 문제네요. 기사를 잠깐 보자면 해성옵틱스는 이제 전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4천만 주가 오는 30일 추가 상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물량의 규모는 기 발행 주식 총수 대비 96.1%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이다. 말 그대로 지금 4,100만 주 정도가 이제 총 주식 수인데 여기다가 4천만 주를 추가 상장시키는 겁니다.
이 이슈와 함께 이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얼핏 보면은 전형적인 설거지 차트입니다. 이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따라서 쭉 내리는 와중에 이 중간중간 상승 구간을 만들면서 거래량을 발생시켜서 자기들 물량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차트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흥미진진합니다. 이 이슈도 역시 굉장한 악재 같지만 사실 4천만 주 부주주 배정 유상증자면은 호재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제 막 이렇게까지 내려갈 악재인가 싶을 정도의 악재도 아니고 회사에 돈이 대규모 그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발행 가격도 그렇게 엄청나게 낮지도 않고요. 애초에 차트만 봐도 굉장히 수상합니다. 이게 설거지 차트를 가장하는 어느 정도 매집 차트의 냄새가 좀 나는데요. 현재까지 움직임만 보자면 반반 정도의 확률로 보입니다. 장내에서 신나게 던지고 증자로 한 번 더 돈을 이렇게 딱 땡기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신나게 매집하고 증자 후에 어떠한 상승을 그리는 건지 당장에는 딱 판단하기는 어렵고 차트상의 매수 근거가 좀 굉장히 부족하지만 만약 이후의 움직임이 이제 설거지가 아니라 매집이라는 근거를 조금만 더 만들어준다면 중장기 포트 느낌으로 모아볼 만한 종목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만들어진 654원의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딱히 갱신을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이제 갱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저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그 저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전 저점에서 큰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면 어느 정도 매집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그리고 중장기 포트로 모아간다면 그리 멀지 않은 시일에 한번 크게 정말 점상을 두세 번씩 뛰는 그런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당장은 그 딱 반반으로 이제 그 매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전망 질문을 주셨는데요. 도이치모터스는 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테죠. 네, BMW와 미니쿠퍼의 이제 공식 국내 딜러사입니다. 이 도이치모터스가 2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내면서 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만 약 4,900억의 매출 그리고 2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영업이익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9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2배가 늘은 건데 도이치모터스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 BMW 신차 판매와 AS 부분의 견조한 성장에 더해서 포르쉐를 취급하는 도이치아우토의 판매량 증대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 또한 할부금융 계열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영업적 시너지가 발휘되고 그리고 수원 도이치오토월드의 영업이 안정화되는 점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커져가는 중고차 시장에 맞춰서 변화를 따라가는 도이치모터스는 앞으로도 중고차 매매와 그를 통한 금융 수익을 늘려가면서 미래가 꽤 기대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를 봐야겠죠. 주가는 어떨까요? 과연 이 기대에 맞춰서 올라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차트만 보면 현재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9,500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있기는 한데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무난하게 뚫어주고 상승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8,150원 그리고 더 낮게는 7,4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 역시 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말씀드린 이 9,500원 저항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다시 한번 이 9,500원을 테스트하면서 이 지지를 해준다면 그때 매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만약 뚫지 못하고 조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8,150원 그리고 이제 7,400원이 이 두 자리가 유력한 지지 후보인데 여기까지 내려와 주고 잘 지켜준다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이니 그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미래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서 매수 의견이지만은 지금 당장 현재가에 사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 조건을 이제 충족시킬 시에 매수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이제 조건부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팜스토리 질문 주셨네요. 팜스토리 주가 전망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팜스토리는 이제 되게 유명한 돼지고기 관련주죠. 이제 또 자회사로 서울사료가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한 사료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굉장히 주시하던 종목이었는데 생각대로 굉장히 잘 올라주고 있고요. 4월 말 이후로는 이제 쭉 조정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호재가 있어서 이제 급등했을까요? 보면은 이제 곡물가가 급등 좀 할 예정이다 이런 호재가 있네요.
곡물가 급등이 예상된다 이런 호재가 있고요. 그 원인을 뽑아보자면 북미 폭염 그리고 이제 중국의 폭우 때문에 곡물가가 좀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팜스토리 역시 그와 함께 주가가 같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미국 이제 북부 평원의 극심한 가뭄으로 이제 곡밀 수확량이 3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 곡창지대 중 한 곳인 중부 허난성 일대에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식량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부족할 것 같은 상황에 팜스토리는 2008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에코호즈를 설립해서 면적 1만 890헥타르에 달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약 40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이 곡물값 상승에 굉장히 큰 수혜를 입는 회사가 될 듯한데요. 당연히 큰 주가 상승이 따라줘야 되는데 일단 주가가 바닥권 대비를 봤을 때는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상승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애매하고요. 아직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라줄 여력이 있어 보이지만 당장의 2,525원 부근 그리고 조금 더 내리면은 2,340원 부근은 지켜주어야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지키고 올라주는 모습인데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면 한동안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서 1,8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잘 오르고 있더라도 잘 지켜주고 오르고 있더라도 꽤 고점이기 때문에 단타로서의 접근이 아니라면은 매수 관점을 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말씀드린 자리를 지켜준다면 내려와서 만약에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서 말씀드린 자리 1,800원 정도까지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 번의 상승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시그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팜스토리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부를 떠나서 당장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아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들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 단기적인 지지라인 2,525원 그리고 2,340원 가격 잘 기억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증시 상황과 해성옵틱스,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팜스토리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지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